네, 이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0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내려가서 우리도 이제 확실하게 잡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가 오늘 11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으로 다시 늘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95명이 발생했는데 어제 이제 방송 중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지금 지역 발생이 95명인데 그중에 서울은 22명, 부산이 54명입니다. 대부분이 이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지금 발생이 된 건데요. 최초 이제 확진자가 여기 근무하시는 간호조무사 50대입니다. 이분이 지난 8일에 이제 몸이 좋지 않은 걸 느끼고 또 직접 이렇게 체온을 쟀더니 38도가 나와서 검사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5일 만에 13일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그 병원을 전수 조사를 했더니 지금 53명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요양병원이 면회 금지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면회 금지가 지켜졌고요. 네. 지난 3월부터 이미 3월부터 비대면 면회만 허용이 되다가 네. 그나마 비대면 면회도 7월부터는 아예 면회 자체가 없어졌고 네.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었고 요양병원의 직원들만 출입문으로 이제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걱정이긴 한데 이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고령의 환자를 돌본 간호조무사가 증상을 느끼고 검사하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망한 분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 검사를 했는데 사후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계시던 병실 같은 층에서 다발적으로 직원 10명, 환자 33명. 그러니까 53명 같은 중에 층에서. 53명 중에 43명이 같은 층, 2층에서 나왔고요. 2층에서 뭔가가 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위층에서 3층에서 9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 3층에 거의 몰려 있고 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서 대부분 발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쪽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초발 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사망자가 1명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2명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김경태 오후 브리핑에서 1명이 더 사망한 거로 지금 나왔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또 자세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망자가 1명 더 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총 사망자가 9명 이렇게 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그러니까 네. 지난달 이후에 사망자가 8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사실 그 돌아가신 분하고 같은 방에서 4분이 돌아가셨고요. 네.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4분. 그래서 총 지금 1명이 더 추가됐으니까 9명이죠. 네. 그런데 다들 비슷한 증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네. 호흡 곤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건대 코로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방역 당국은 아직은 또 폐렴일 수도 있고 또 고령이신 분들이니까 또 폐렴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정하긴 이르고 계속해서 역학 조사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 얘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0월이고 이제 본격적인 단풍놀이 철이 됐습니다. 게다가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춰져서 단풍놀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제 단풍 찾아서들? 네, 그렇죠. 이제 야외로 가면 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역에 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는 월악산 국립공원 야영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문진표하고 체온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온을 재겠습니다. 네, 입장 전 필히 체온 체크 등 건강 상태 확인을 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을철 탐방객들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북한산 상황도 보실까요? 등산객이 모여서 사진을 찍거나 식사를 할 만한 곳은 모두 이렇게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출입을 막고 있는 곳만 21개 국립공원 58개 지점에 달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북한산 그 출입 막았는데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저렇게 바뀌었네요. 네. 이제
단풍철 맞아서 예를 들어서 설악산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세버스를 통해서 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전세버스 운송업자들을 방역 관리자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사업자의 책임이 있어요. 네. 방역을 해야 되는 책임인데 첫 번째 이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QR 코드로 다 작성해야 됩니다. 받아야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탑승자 관리를 해야죠. 자, QR 특히 이제 전세버스 모시는 분들이 네. 고령자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러면 QR 코드 잘 모르실 텐데. 그러면 이제 안내해드려야죠. 네. 요즘에는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도 다 QR 코드를 쓰고 정의 이걸 못 쓰는 분들은 수기로 작성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이 QR 코드를 가이드해드리면서 왜냐하면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누락자 없이 탑승자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두 번째는 이게 이 버스 안에서의 행동에 대한 통제인데요.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이 행락객, 행락철 이렇게 불러왔는데 안에서 노래 부르고 이 노래방 시설이 돼 있는 버스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춤추고 원래 안 되지 않아요? 음주하고. 근데 이건 원래 여객법에 의해서도 안 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공공연히 있었죠. 하지만 상시적으로 여객법에 의해서 이것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노래 안 되고 춤 안 되고 그리고 음주도 이거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누군가 관리하고 책임지는데 그게 바로 운송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전세버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뀐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해외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2차 대유행이 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나 봐요. 네, 심각합니다. 또 미국이 심각한 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미국이 5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2만 명, 영국은 17,000명 이상입니다. 네. 물론 미국도 많긴 많은데 이 프랑스의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달 들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1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이제 3월부터 한 7월까지 방역 조치를 좀 강하게 했었는데 여름 휴가철에 잠깐 좀 풀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많이 전파가 됐는지 지금 이달 들어서 이렇게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야간에 9시부터 또 새벽 6시까지는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 상황을 잘 짚어보질 않았었는데 프랑스는 이제 통금을 다시 한다고 그러고 네. 영국은 또 방역 그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re objectif, ça doit être de réduire les contacts privés qui sont les contacts les plus dangereux. Et donc la décision que nous avons prise,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où le virus circule très activement. Ce couvre-feu, il se fera entre 21h et 6h du matin, et il commencera à partir de ce samedi 0h. Than there were on the 23rd of March when the whole country went into lockdown, and deaths, alas, are also rising once again. At a minimum, they will sadly include a ban on all social mixing between households in private places, including gardens, and pubs and bars must close unless they can operate solely as a restaurant serving alcohol only as part of a main meal. 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시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영국, 프랑스가 계속 그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다 다시 확 늘어나나 봐요.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10,000명이 넘죠, 하루에. 지금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통행 금지를 지금 설정했는데요. 네. 오는 17일부터 최소 4주입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움직일 수 없고 그다음에 부득이 뭐 야근을 하고 늦게 가거나 하면 사유서를 들고 가야 경찰이 통과시켜 줍니다. 완전히 통금이고요. 그리고 지금 9개 지역이 이게 매우 위험한 경계 지역인데 파리가 포함돼서 일드프랑스,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 레스토랑에 가도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팔지만 술은 팔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이 저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까 마크롱 대통령과 조금 다른 입장은 이 통행 등 이 완전히 봉쇄하기는 어렵다. 경제도 좀 숨통을 튀면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지역도 3단계로 나눴습니다.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지금 매우 높음에는 리버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높음 단계의 대부분이 다 포함돼서 버밍엄이라든가 그레이터 맨체스터 등 이 구분에 따라서 이 지자체별로 엄격하게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두 번째 코로나 백신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도 마찬가지로 3차 임상 시험이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그것이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마스크 잘 쓰고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